여러분은 진짜 강한 남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덩치가 크고 말도 거칠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 아니면 묵묵히 자기 사람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은 소리 지르지 않았고 주먹을 휘두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모두가 무너질 때 단 한 사람, 그가 저를 지켜줬습니다. 제 인생을 구한 사람은 제가 평생 무시해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강함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어요.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진짜 강한 사람, 과연 누구인가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 달라질 겁니다. 사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세상에서는 강한 남자란 몸집이 그리고 목소리가 크고 무엇보다도 모든 상황에서 앞장서서 명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러시아 볼고그라드에서 자라며 그런 사람만이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말을 수없이 들으며 자랐습니다. 전직군 장성이었던 아버지는 군복만큼이나 단호한 신념으로 저에게도 그런 관점을 심어주셨습니다. 나스티아, 너는 내 미래의 남편이 어떤 남자여야 하는지 잘 알아야 해. 힘센 남자, 단단한 남자여야 해. 그 말은 제 연애관을 지배했습니다. 저는 체스를 좋아했고 체스 챔피언이라는 타이틀까지 얻었지만 마음만큼은 여전히 전통적인 틀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저보다 큰 키, 근육질의 체격, 강한 눈빛을 가진 남자들만을 만나왔고 그들 모두가 진짜 강한 사람일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매번 무너졌습니다. 레슬링 선수였던 미하일 씨는 술만 마시면 언성을 높였고 전직 군인이었던 알렉산더 씨는 불안을 권위로 덮으려 했습니다. 결국 저는 모든 연애를 접고 통역사로서의 경력에만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 제가 변화를 맞이한 계기는 볼고그라드에서 열린 국제 사이버 보안 컨퍼런스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한국 대표단의 통역을 맡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처음 이준호 씨를 만났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첫 인상은 그냥 그런 보통의 남자였습니다. 체격이 크지도 않고 조용하고 부드러운 말투의 그는 제가 기대하던 남자다움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 조그만 한국인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제 고정관념은 완전히 깨지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고 대형 스크린이 꺼지고 참석자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모두가 당황할 때 이준호 씨만은 침착하게 노트북을 열고 러시아 기술자들에게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지시는 정확했고 무엇보다 사람들을 진정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강한 어조로 명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설명했고 설득했고 그리고 함께 움직였습니다. 몇 분 후 시스템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고 그 덕분에 컨퍼런스는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통역을 하며 그가 얼마나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상황을 이끄는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맴돌던 의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강한 남자란 과연 어떤 사람일까? 몸이 크고 목소리가 큰 사람? 아니면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사람들을 지켜주는 사람? 컨퍼런스가 끝나갈 무렵 이준호 씨는 제게 다가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볼고그라드 시의 인프라 보안 프로젝트를 6개월간 맡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통역으로 함께 해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다시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지 않았고 그저 업무로만 관계를 맺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저는 어느샌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제안이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줄은요. 볼고그라드의 겨울은 언제나 차갑고 매서웠습니다. 눈이 내리는 거리를 바라보며 제 마음도 어딘가 얼어붙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늘 말했습니다. 당신은 너무 완벽하려 해요. 체스도 잘 두고 일도 잘하고. 하지만 그 말 속엔 언제나 숨겨진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섭다는 말이 뒤따랐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차가운 승부사라고 불렀고 또 다른 누군가는 사랑을 모르는 여자라고도 했습니다. 제게도 사랑을 꿈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정한 말 한마디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누군가를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싸보기도 했죠. 하지만 그 꿈은 항상 무너졌습니다. 강한 남자라고 믿고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불완전함을 감추기 위해 제 위에 서려 했습니다. 폭력, 명령조의 말투, 그리고 끝없는 통제. 결국 제가 믿어왔던 강함이란 것이 허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문을 닫고 오직 일에만 몰두하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메일 하나가 제게 도착했습니다. 국제 사이버 보안 컨퍼런스 통역사로 선정되었다는 내용이었죠. 이번 행사의 주제는 글로벌 보안 협력, 특히 한국과 러시아 간의 협력 방안을 다루는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능한 전문가들이 모인다는 사실에 흥미를 느꼈고
제 일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행사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이준호 씨였습니다. 정장 차림의 얌전한 인상, 조용히 인사를 건네는 모습은 제게 익숙한 강한 남성상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국제 컨퍼런스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날 밤 제 생각은 송두리째 뒤집히게 됩니다. 그날 밤 컨퍼런스의 공식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이 와인을 들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저도 익숙한 얼굴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는데 구석 테이블에 조용히 앉아 노트북을 켜고 있는 이준호 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뭔가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낯설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통역사로서 어느 정도 예의는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와인 싫어하세요?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마시는 법을 잘 몰라서요. 그는 부끄러운 듯 말하며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대화를 나눌수록 저는 그가 가진 어떤 다른 강함에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수가 적고 조용하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신중함과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특히나 그가 한국의 사이버 보안 환경에 대해 설명할 때는 놀라움 그 자체였어요. 한국은 디지털 인프라가 매우 발달되어 있어요. 사이버 공격의 종류도 다양하고 대응도 빠르죠. 특히 공공기관의 보안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의 설명은 간결했지만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죠. 러시아도 보안 수준이 높은 편인데 한국이 그렇게까지 뛰어나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접 오셔서 보시면 더 놀라실 거예요. 말로는 다 설명이 안 돼요. 그 말이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직접 오셔서 보시면. 그날 밤 호텔 방에 돌아온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거리의 모습, 대중교통, 시민의 삶,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술과 안전이 어우러진 사회 구조에 큰 감명을 받았죠. 특히 한밤중에도 여성 혼자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나라라는 이야기는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며칠 후 컨퍼런스가 끝나갈 무렵 준호 씨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한국에 와볼 생각 있으세요? 저는 장난스럽게 되물었죠. 초대해 주신다면요. 그가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초대하죠.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을 제안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겨울이 끝나고 봄바람이 스며드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당신이 자발적으로 누군가를 따라간다고? 저도 스스로가 낯설었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다. 뭔가가 바뀔 것이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공항 내부는 마치 미래의 도시처럼 깔끔하고 체계적이었고 입국 심사도 빠르고 친절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서자 이준호 씨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나스티아 씨. 순간 낯선 도시가 한순간에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제게 서울 곳곳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광화문, 북촌, 한강공원, 그리고 낯설지만 편안한 지하철. 어느 하나 불편한 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러시아의 혼잡하고 불친절한 대중교통과 비교해 너무나도 질서정연하고 안전해서 놀랐습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웠던 건 제가 혼자 길을 걷고 있어도 전혀 두렵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어요. 밤 11시 홍대 거리를 걸으며 느꼈습니다. 여긴 정말 다르구나. 사람들이 겁나지 않아. 며칠 뒤 그는 저를 자신의 직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서울의 강남 한복판 깔끔하게 정돈된 빌딩 속에서 그는 팀원들과 회의를 진행했고 모두 유창한 영어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의 전문성과 태도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단지 기술적으로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까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강한 사람이라고 믿어왔던 기준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었는지를요. 서울에서의 나날은 마치 현실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카페는 조용했고 거리엔 쓰레기 하나 없었으며 어디를 가도 인터넷이 빠르게 연결됐습니다. 심지어 공공 화장실에서도 와이파이가 빵빵하게 터졌죠. 저는 그렇게 한국의 첨단과 청결에 점점 익숙해졌고 이준호 씨와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준호 씨가 저를 한남동의 고급 한식당으로 초대했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곳이에요. 우리 팀장님도 함께 하실 거예요. 그는 조금은 긴장한 듯 웃었습니다. 약간의 걱정도 있었지만
저는 기꺼이 따라갔죠. 도착한 식당은 한옥 스타일의 고풍스러운 분위기였고 메뉴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자리에는 이준호 씨의 상사와 2명의 팀원이 함께 있었고 모두 친절하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상견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저는 긴장을 풀기 위해 어색한 농담도 던지고 한국에서의 좋은 경험들을 이야기하며 웃었습니다. 식사는 무르익고 있었고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다양한 반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이 벌어졌습니다. 입안에 넣은 갈비찜을 씹던 중 갑자기 이가 딱 소리를 내며 부러져 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러시아에서 치료받은 레진이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순간 식당 안이 멈춘 듯 조용해졌고 저는 입을 손으로 가린 채 눈이 커졌습니다. 괜찮으세요? 준호 씨가 놀란 듯 묻자 저는 당황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상사와 팀원들이 갑자기 조용해졌고 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저는 엄청난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혹시 내가 실례를 한 건가? 음식이 맛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나? 그들의 침묵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망친 것 같았고 제가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황급히 물티슈로 입을 닦으며 죄송합니다. 제 치아에 문제가 있어서요 라고 해명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싸늘해져 있었습니다. 식사 후 밖으로 나왔을 때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나스티아 씨, 근처에 괜찮은 치과 있어요. 바로 가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호텔에서 쉬면 나을 거예요. 그가 한 발 다가와 말했습니다. 한국은 치과 진료가 빨라서 괜찮아요. 당일에 치료 가능하고 비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저는 놀랐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치과 예약에만 3주는 걸리고 진료비는 한 달 월급을 넘는 경우도 허다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저를 설득해 근처 치과로 데려갔고 저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의료 서비스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은 청결하고 현대적이었고 직원들은 모두 친절했습니다.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했고 접수부터 진료까지 단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자세하게 상태를 설명해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간단한 치료예요.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불과 30분 후 저는 완벽하게 복구된 치아와 함께 병원을 나섰습니다. 진료비를 듣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죠. 러시아에서였다면 70만 원 이상 나왔을 일이었지만 여기서는 6만 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순간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왜 그 순간 한국 사람들을 오해했을까? 그날 밤 준호 씨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많이 놀라셨죠? 다 괜찮아요. 우리 팀장님도 나스티아 씨가 진짜 열정적인 분이라고 하셨어요. 그런 실수쯤 아무 문제 없어요.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실망이 아니라 걱정이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너무나 익숙했던 러시아식 불신과 방어적 사고방식이 저를 속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진짜로 한국이 좋아졌습니다. 단지 기술과 청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실수를 이해해주는 너그러움, 곤란한 상황에 기꺼이 손을 내미는 친절, 그리고 낯선 외국인에게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따뜻함. 그것은 어떤 시스템도 대신할 수 없는 한국만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제 마음속엔 깊은 울림이 자리 잡았습니다. 단순한 여행이나 출장의 경험이 아니라 제 삶을 되돌아보게 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너무나 빠르게 지나갔고 마지막 날이 다가오자 저는 왠지 모르게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다시 러시아로 돌아가면 예전처럼 살 수 있을까? 이 따뜻한 사람들과 이 놀라운 시스템과 이 편안한 환경이 없는 곳에서 버틸 수 있을까?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공항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기술이나 발전이 뛰어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사람이 중심인 나라였습니다. 누군가가 넘어지면 옆 사람이 일으켜주는 사회, 문제가 생기면 함께 해결하려고 하는 공동체 의식, 그리고 외국인에게도 편견 없이 손을 내밀어주는 따뜻한 마음. 그것이 바로 제가 한국을 사랑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공항 출국 준비를 마치고 면세점에서 마지막 쇼핑을 하고 있을 때 준호 씨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한국을 완전히 다르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스티아 씨는 언젠가 꼭 다시 올 것 같아요. 아니, 전 확신해요. 한국은 다시 보고 싶은 나라니까요. 그의 말은 예언이 되었습니다. 러시아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이미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로 한국 방송을 보고 교재를 사서 매일 문장을 외웠죠. 회사의 한국 지사로 전근을 요청하는 공식 이메일을 작성하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라는 고민도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제 전근이 확정되었고
저는 다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번에는 출장도 여행도 아닌 삶을 위한 방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임시로 1년 계약이었지만 회사 측에서도 제가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자 장기 체류로 전환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태원 근처의 아담한 원룸에 살면서 지하철로 출퇴근하며 한국 사람들과 어깨를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한국에서의 외국인 삶은 생각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시장 아주머니는 저를 따님처럼 대해주시고 동네 카페 사장님은 매일 오늘은 한국어 수업 어땠어요? 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심지어 편의점 알바생도 제가 자주 사는 음료를 기억해주며 웃어줍니다. 이런 게 바로 정이라는 걸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한국에서 제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제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배척당하지 않았고 다르다는 것이 오히려 새롭다는 긍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를 단순한 좋은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처럼 느낍니다. 한국은 어떤 나라였냐고 혹시 누군가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한국은요, 사람의 진심이 살아있는 나라였어요. 불편할 틈도 없이 빠르고 고립될 새도 없이 따뜻하고 비쌀 틈도 없이 효율적인 그런 놀라운 나라예요. 그냥 단순히 좋아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기는 그런 곳이죠. 한국에서의 첫눈은 제게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퇴근길, 하늘에서 펑펑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가만히 서 있었는데 낯선 이가 우산을 씌워주며 말했습니다. 춥죠?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 한마디에 저는 또 한 번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한국은 그런 나라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당신을 감싸주는 따뜻한 손길이 있는 곳이죠. 이제 저는 한국의 매력을 친구들에게 열심히 전파하고 있습니다. 꼭 한 번은 가봐야 해. 진짜 인생이 바뀔지도 몰라. 라고 말이죠.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여행지가 아닙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이자 삶의 중심이 되어버린 두 번째 고향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인생에서 새로운 방향을 찾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한국으로 오세요. 이곳은 당신을 따뜻하게 맞이해줄 준비가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저는 러시아에서 온 나스티아였고 지금은 서울 시민 나스티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한국을 사랑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짜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믿으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인생을 바꾼 순간이 있었나요? 공유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 다음에도 놓치고 싶지 않으시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 많은 스토리로 보답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K 감동탐험입니다.